안녕하십니까. 이런 변이 있나 제작을 담당하는 김효진 PD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광철 변호사가 미리 잡혀있는 재판 일정 관계로 부득이 방송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여러분의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야가 이제 특별법에 대해서 큰 틀에 합의를 하니까 갑자기 유병헌이 정관계 로비를 한 의혹이 없다. 전혀 없다. 네. 예, 선물을 주는 것 같은 느낌? 뭔가 그동안 저 특별법 때문에 니들 애썼는데 결국 이렇게 특별법 끝났으니까 안심해라라는 느낌 왠지? 느낌? 예. 모든 의혹이 이제 다 해소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 떠도는 의혹들 중에 대표적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열세 선수들에 대한 입장을 다 발표했고, 특히 침몰 원인에 대해서 이제 못을 박은 거죠.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잘 지냈나? 아니, 게시판에 그림자 조합원으로 계시던 홍유리님 네. 갑자기 깍 하시면서 등장해 주셨어요. 와, 오시느라 애쓰셨어요. 저희 팬이시죠. 네. 팬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도 맞는 거죠? 예, 그러신 걸로. 저도 오느라고 애썼습니다. 뭐 지금도 세월호 관련해서 계속 결합해 계시잖아요. 그죠? 예. 또 박변님이 오셨으니까 제일 먼저 관련된 이야기를 여쭤봐야겠죠. 무엇보다도 지금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예. 예. 검찰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무리한 증축과 과적 그리고 운전 미숙이라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암초 또는 잠수함 충돌설은 사실이 아니며 유병헌 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헌 씨와 관련된 의혹도 일단락됐습니다. 유 씨가 골프채 50억 원어치를 구입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실제 구입한 골프채는 4년간 3천만 원에 불과했고 유력 인사에게 건네진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수사 결과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짚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들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죠? 네, 그쵸? 예. 관련해서 뭐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박 변호사님의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요모조모를 듣고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검찰 측의 입장, 그다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예, 일단은 검찰이 이번에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수사 네. 결과를 왜 갑자기 지금 뜬금없이 발표를 하느냐. 10월 6일. 예. 네. 근데 이제 자기네들 말로는 123 정장. 123정이 뭐냐면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현장에 파견됐었던 구조함이에요. 123정. 네. 그러니까 숫자로 123입니다. 123정. 이 123정의 정장하고 해양경찰청 차장을 기소하면서 그동안 세월호 관련 수사 결과 및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경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3 정장 기소된 내용뿐만 아니라 한간에 이야기됐었던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입장을 쭉 정리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이제 못을 박은 거죠. 뭐라고 못을 박았냐면, 세월호는 선사가 이제 무리하게 증톤을 했다. 증톤이라는 게 이제 증축이에요. 네. 증축을 해가지고, 더 많은 화물이라든지 또는 승객이 탈 수 있도록 개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리한 증톤을 했고, 그 다음에 과적을 했다, 그날. 과적을 해서 보건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였다. 보건성이라는 게 뭐냐면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GM이라고 해요. GM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그,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울여도 다시 무게중심에 의해서, 똑바로 섭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힘을, 이렇게 똑바로 서는 힘을 보건성이라고 하는데, 위쪽에 짐을 많이 실으면, 오뚜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뚜기 머리가 작고 배가 큰데, 머리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짝 치면은, 넘어져서 못 일어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쪽에다가 위쪽을 더 크게 만들고 또 위쪽에 짐을 많이 실으면 밑에 평형수라든지 이런 걸 넣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너지죠. 쉽게 넘어지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증톤을 하고 과적을 위에다 짐을 많이 실어서
오뚜기로 치면 위쪽이 커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운항을 했는데 조타수가 조타 미숙입니다. 고의로 틀었다는 게 아니라 조타 미숙으로 대각도 변침, 큰 각도의 변침을 하면서 배가 자연으로 기울어졌고 이러면서 이제 고박되지 않은, 즉 묶여져 있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서 그 복원성, 다시 서려는 힘이 더 크게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침몰하게 됐다라고 결과를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 쭉 밝히면서 한간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의혹이 뭐냐면 충돌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수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지적사항이라고 파일이 발견됐었죠. 네. 그래서 국정원이 실제로 소유자는 아니냐라는 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수사한 결과를 밝힙니다. 둘 다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죠. 세 번째는 폭파설, 특히 오렌지맨 의혹, 오렌지맨이 탑승해서 폭파시켰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선내의 영상 저장 장치 DVR이죠. DVR에 관련된 의혹 2가지도 자기네들이 수사한 결과를 밝힙니다. 그 의혹들은 모두 의혹이었다. 의혹이었다. 라는 아무것도 거죠.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딘을 우선적으로 투입시키기 위해서 해군이라든지 이런 것에 투입을 막았느냐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자기네들이 수사한 결과를 밝힙니다. 결론은 못 뻔하죠.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서 민간 잠수사들을 제외했느냐. 이것도 했었고요.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구조 전문 인력이었던 112 구조대, 그러니까 소방본부 쪽이죠. 그 다음에 서해청 특공대, 남해청 특수구조단, 뒤늦게 도착한 부분 이상한 거 아니냐. 이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포 해경서장이 현장에 지휘를 하지 않고 헬기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뭔가 공백이 있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도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위경도 처음 학생이 이제 신고하니까 그걸 건네받아서 위도가 어디예요, 경도가 어디예요라고 얘기했던 거, 그 부분도 뭐 지금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VHF 교신록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혹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병헌에 관련된 것도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병헌이 골프채를 50억 원어치 구입해가지고 그걸로 정관계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유병헌의 가방이 발견됐었잖아요. 예. 그 가방들에 뭐 비밀 장부가 있었느냐, 있다.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의혹이 이제 다 해소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 떠도는 의혹들 중에 대표적 선수라고 할 수 있는 10세 선수들에 대한 입장을 다 발표했고, 특히 침몰 원인에 대해서 이제 못을 박은 거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침몰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 10월 6일 날 발표된 내용의 개요예요. 이제 그러면 이런 의혹들은 다 해소됐고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제기하면 또 우리 검찰의 SNS 대응팀에 의해서 유언비어를 날조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가? 네. 예. 예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노회찬 의원 판결이나 이쪽도 보면은 검찰의 수사 결과 혹은 법원의 판결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게 유언비어가 되는 거잖아요. 예.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진우 김어준 사건 맡으셨던 그렇죠. 것도 법원의 판결 결과와 다른 얘기를 주진우 그렇죠. 김어준 기자가 썼다. 그거 자체가 허위 사실 아니냐라는 식으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됐으니까, 물론 지금 이제 수사 결과만 발표된 겁니다. 근데 요 내용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겠죠. 예. 그리고 재판이 내용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 허위 사실 유포.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처벌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또 고민한 것 같고, 여야가 이제 특별법에 대해서 큰 틀에 합의를 하니까 갑자기 유병헌이 정관계 로비를 한 의혹이 없다. 전혀 없다. 예. 예. 선물을 주는 것 같은 느낌? 뭔가? 그동안 저 특별법 때문에 니들 애썼는데 결국 이렇게 특별법 끝났으니까 안심해라라는 느낌? 왠지? 느낌? 예. 그 더 이상 가슴 졸일 필요 없다. 네. 이런 식의 예. 느낌. 아, 예. 이런 느낌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이게 통상의 수사 결과 발표에 비해서는 뭐 부대 사실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뭔가 의혹을 다 정리하려는 듯한 네.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금 이 세월호 정국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것을 좀 충실히 보여주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탈출하고 싶은지. 아무 의혹이 없다. 이제 남은 거 없다. 남은 거 없고 더 할 거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전혀 해명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지금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침몰의 원인을 조타 미숙에 의한 대각도 변침이라고 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급변침, 즉 대각도 변침이 있기 전에 AIS 항적 기록이 해수부 발표로는 35초, 해경 발표로는 29초가 없어요. 즉 직전에 배가 어떤 형태로 운항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네. 대각도 변침을 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조타 미숙에 의한 대각도 변침인지 고의에 의한 대각도 변침인지 또 변침을 하기 전에 배의 상태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런데도 서둘러 조타 미숙에 의한 대각도 변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의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갖다 대요. 근데 이 연구 보고서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 게 세월호라는 이 배에요. 몇 톤의 화물이 실렸는지 아직도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평형수를 얼마 실었는지도 제대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얼추 잡은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정확히 아주 정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차피 시뮬레이션이란 개념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침 전에 항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AIS 기록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상태라서 네. 계속해서 이 부분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죠. 그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2부에. 네. 2부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면이 있나의 이변이고요. 박변님 옆에 계시면서 저희는 2부를 열겠습니다. 예. 의혹을 해소시켜준 우리 검찰님. 그 틈틈이 공백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세요. 예, 지금 그래서 침몰 원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마치 다 밝혀진 것처럼 해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지적사항에 관련돼서는요,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국정원이 해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국정원이 안 했다고 하니까 안 한 거다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자기가 보안 측정을 했을 뿐이고 그래서 9개, 자기는 9개 얘기만 했다. 나머지 90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90개에 대해서는 지금도 같이 그때 보안 측정했던 기관들에 의해서도 해명되지 않고 있는데 그냥 그 이야기, 보안 측정했을 뿐이고 우리는 그거 안 했다. 라고 얘기하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국정원이 안 했다고 하니까 안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 이제 8시 33분 38초까지 이제 저장이 됐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누군가 고의로 다 종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영상이 실제로 저장된 시간과 그러니까 실제로 촬영된 시간하고 표시된 시간, 영상 저장 장치에 표시된 시간에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뉴스타파 보도도 나갔고 가족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촬영 시간하고 저장 장치에 기재된 시간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거 넘어서서 가족들은 더 많이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 로그 기록을 분석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스위치를 꺼서 이 전원이 꺼진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원이 차단됐는데 정전은 또 아니에요. 로그 기록을 분석해 보면. 그럼 가능성이 두 가지가 열려요. 하나는 배가 기울어지면서 이 저장 장치가 기울어지면서 코드가 뽑아졌거나 아니면 누군가 코드를 뽑았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스위치 끈 것도 아니고 정전도 아니니까요. 로그 기록에 의해서 그걸 저희가 분석을 했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고의로 뽑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로그 기록을 분석해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그 촬영된 시간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촬영한 시간하고 저장되면서 기재된 시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의혹은 다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상한 결론으로 다 빠져 들어가 버려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이. 이미 유스타파나 가족분들에 의해서는 끊임없이 제기됐던 의혹에서조차는 애써 눈 감았네요. 네, 로그 기록을 분석도 안 해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능력이 안 되나?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의혹을 해소시켜준다고 했지만 전혀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딘 관련돼서도요. 실질적으로 기소가 된 부분은 네. 언딘이 이 구조하는 작업에 책임자로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에요. 네. 언딘 리베로호가 채 다 만들어지기 전인데 투입이 됐어요. 예. 채 만들어지기 전에 투입되는 그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 해경이. 그 부분만 기소가 됐어요. 네. 언딘이 왜 이 구조 작업의 핵심으로 선정이 됐는지 또 선정되고 나서 언딘을 위해서 해군이나 다른 민간 잠수사를 배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특히 언딘 투입을 위해서 해군이 SSU하고 UDT가 전부 잠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투입이 안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4월 16일 날 SSU가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잠색이라고 해서요. 잠수를 하려면 인도선, 가이드라인을 쳐야 돼요. 그 선을 따라서 잡고 내려갑니다. 네. 그거를 SSU가 최초로 성공합니다. 치는데. 예. 근데 그날 저녁 4월 16일 날 그렇게 성공을 하고서 그날 6시 반, 저녁 6시 반 이후부터는 SSU 대원이 못 들어가요. 해경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에도 정조 시간이 와서 잠수를 하려고 SSU 9명, UDT 10명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 언딘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대기하라고 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게 4월 30일 날 해군이 진성준 의원에게 작성해서 제출한 서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언딘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대기하라 그래서 우린 대기했다라고. 명백히 그 당시에 작성된 서면에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검찰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네. 뭐 자기네들 해군이 자체 판단 하에 안전상 이유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뿐이다라고 검찰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두리뭉실한 네, 이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해답을 준 건 아닌데요. 그 당시 있었던 서면에도 4월 30일 날 해군이 작성해서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했던 서면하고도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역시 의혹이 해명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의혹 해명이 유병원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거예요. 예. 유병원이 골프채 한간에 50억 원어치 골프채를 구입해서 그 골프채를 이용해서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한다. 근데 알아봤더니 유병원의 사돈이 3천만 원 정도 골프용품을 샀다더라. 그리고 그거를 뭐 어떻게 본인이 사용 중이거나 나머지는 뭐 의료재단 직원들에게 선물한 걸로 다 썼다더라.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로비 안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로비할 때 꼭 골프채만으로 로비합니까? 골프채 얘기가 떠돌고 있었는데 골프채가 아니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로비한 의혹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골프채 아닌 걸로 만약에 로비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유병원의 어떤 정치 관계인에 대한 로비는 의혹이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야가 가족들 무시하고 가족들의 뜻을 무시하고 특별법에 대해서 합의를 봤잖아요.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정치권에 대한 로비는 없다. 골프채 부분만 조사해서 발표했더니 없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이게 선물인가 하는 느낌?
정치권에 대한 선물. 정치권에 대한 선물이란 느낌? 이제부터는 뭐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라고 안심시켜준다는 그런 느낌? 그 유병원이 도피를 위해 준비한 가방에 로비 리스트나 비밀 장부와 같이 중요한 내부 자료를 숨겨두었다는 게 사실인지 여부. 그래서 없다. 그러면 이제 없죠. 결국 로비 리스트도 없고 비밀 장부도 없다. 없고 골프채를 이용해서 로비했다고 하는데 골프채도 아니더라. 아니더라. 그래서 정관계 모든 인사들은 유병원과 아무 문제 없고 깨끗하더라. 예, 깨끗하더라.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의혹을 더 제기해야지만 그곳에 대해서 검찰은 하나하나 밝히겠네요. 그러게요. 구체적으로 아니, 근데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이 저희들이 밝히고. 제기한 의혹 중에 전혀 체크 안 한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그 구원파 분들이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보고 예, 우리가 남이가라고 했는데 그걸 검찰이 그 현수막 내려달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건 검찰도 인정하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김기춘 실장과 구원파는 남이 아닐까? 뭐 예. 이런 의혹이라든지 뭐 다른 의혹들도 많죠. 그거는 김기춘 실장과 검찰이 남이 아니다라고 한 사람을 지금 기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예, 있겠죠. 구원파에 예. 남이 아니다를 붙였던 그 사람을 분들을 지금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이름 그럴 정리가 수도 된 것 있겠네요. 같고요. 그 부분도 있어요. 해경의 집에서 왜 이 선장이 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지금 안 밝히고 있죠. 물론 뭐 해경 쪽에서 국감장에 나와서 기자가 많았고 그래서 뭐 그냥 경찰서 그 해경 그 경찰서에서 재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얘기로는 그 법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떤 모텔 같은 데서 재웠을 때는 그 모텔 B 같은 경우 청해진 선사에서 계산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 의혹들도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되거나 한 것이 없는 거죠. 예. 사실 검찰이 이런 의혹을 먼저 앞에다 두고 그 의혹이 사실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수사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코미디기도 하고 또한 그런 의혹이라는 거를 한두 줄로 딱 한정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만 발표한다는 것도 굉장히 코미디인 그러게요. 상황이죠. 지금 언론들이 국정원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요. 언론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청해진 선사에서 근무했던 분. 배에 타 있던 분이 아니라 세월호 배에 타 있던 분이 아니라 청해진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배들에 대해서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 담당했던 분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분이 국정원과의 어떤 고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국정원과 관계없다고 했을 때 뭐 그런 분들 진술이라도 좀 추가적으로 증거로 넣어가지고 뭐 아니라더라 이런 거 이 정도 성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국정원이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하면서 국정원과의 관계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끝내버리는 거 너무 또 좀 무성의하다는 거죠. 예.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굉장히 부실한데요. 사실 이게 기소를 하는 논거일 경우라면은 이제 공판이 이루어지면은 공판 계속 중에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면죄부를 시켜주는 거라면은 어떤 판단을 근거로 면죄부를 시켜주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확인할 길도 없는 그렇죠. 거네요. 뭐 나중에 진짜 뭐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 네. 그런다고 해서 공개를 해주겠습니까? 그러게요.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정보다 또는 수사 과정에서 형성된 정보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안 해주겠죠. 예. 결국은 뭐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족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국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더 센 놈들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할 텐데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지금 면죄부를 줬던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혹여나 향후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요구를 했을 때는 이미 수사가 끝난 부분이다라고 그렇죠. 수사가 되는 끝났고 심지어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가서 재판도 확정됐다. 이런 일사부재리다.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특별법은 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해가지고 최악의 경우 여야가 맘만 먹으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사람을 특검 후보군을 형성해 놓은 다음에 특검을 선출하는 그런 식으로
될 위험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왜 10월 6일인가요? 왜 10월 6일일까요?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10월 13일 날이 법무부고요. 또 예. 또 20 며칠 날인가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검이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서둘러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을 좀 발표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 정부는 세월호 전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세월호 때문에 많은 시간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국을 탈피해서 뭐 남북 관계 뭐 이걸로 좀 정권이 뭔가 성과를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서둘러 좀 덮는 것이 아닌가. 덮을 것들은 빨리 좀 덮자.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가족분들 당연히 지금 뭐 만족하지 못한 결과 발표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어떤가요, 반응들이? 가족분들은 이 수사 결과를 보시고 나서 오히려 진짜 가족분들이 지금까지 특별법에 관련돼서 해왔던 주장이 타당하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냐. 도대체 이렇게 수사를 하면 이게 수사냐 은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수사냐 은폐냐. 네.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그리고 진상규명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 특검이 돼봤자 이거 그냥 다시 확인해 주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잖아요. 대부분 특검이 성과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이 수사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받아서 수사를 네. 하고 예. 그러면서 검찰의 결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식의 특검이 많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정치적으로 정말 눈치 보는 사람이 특검이 되면 이걸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가족분들도 많이 불안해 하시는 거죠. 뭐 확인하진 않았지만 예측 가능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네요.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검찰은 그러겠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뭐 죽기 살기 노력해서 다 해놓은 거다. 한치의 거짓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새삼스럽지 않은 결론 앞에서도 참 찹찹하긴 합니다. 제 법률가로서 느끼는 이런 무력감이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찰을 신뢰하고 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변호사의 법적 조력 행위들이 결국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뭐 검찰청이 결국은 정치기구보다 더 정치적으로 움직여주고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오늘 이 시점에서도 들고 있습니다. 가족분들 중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검찰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뭐 모든 검사는 하더라도 좀 그 위에 검사장급 검사 정도라도 선거로 좀 뽑아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좀 이 정도로 막 엉망이진 않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도 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번 수사 결과는 의혹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의혹이 좀 많아진 그런 수사 결과인 것 같고 그다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사람은 정말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진상규명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확인했습니다. 예. 예. 역시 나였네요. 계속 그러면은 아직도 결합하고 계신 거죠? 유가족 예, 맞습니다. 법률 예. 대책에서는 어떤 일정들 남아있나요? 지금 특별법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지만 최소한 야당이 원래 약속했었던 것, 즉 특별검사 후보군을 형성할 때 가족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부분 이상으로 하여튼 뭔가 특별법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가족분들은 계속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수사 결과 발표하고 현재 광주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현황을 보고 공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쪽 선원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에 수사 검사가 제대로 못하는 거죠. 공판관여 검사들이 대처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좀 특별법에 대한 거 이번 특별법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실망, 그다음 이번에 이제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한 실망, 현재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한 답답함들이 어우러져서 조금 가족분들이 힘도 빠지시고 답답해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활동 계획들이
나올 것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민변의 세월호 관련된 법적 조력의 기록들을 뭐 책으로 책으로 드러낸 것과 관련해서 공개 방송을 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자꾸 피로감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세월호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늦추지 말아야 될 관심의 끈, 이번 주말에도 함께 모으시죠. 10월 11일 토요일이네요. 6시 광화문 농성장. 예. 예, 여전히 촛불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 토요일 날 1시에는 걸개 그림을 같이 그리는 행사도 있으니까요. 네. 오셔서 가족분들하고 말씀도 좀 나누면서 그림도 좀 그리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그림 것 같아요. 그리는 건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가족분들 함께 나오셔도 되겠어요. 예. 많은 분들이 아직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저 어제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다가 그 교복 입은 여학생이 세월호 그 배지를 교복 옆에 학교 배지 양 달고 있고 그다음에 그 리본 중에 목걸이처럼 돼 있는 리본 있잖아요. 서명하면 하나씩 드려요. 예. 그걸 팔에 이렇게 감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곁을 떠나간 친구들의 얼굴과 겹쳐 보이면서도 그 친구들을 기억하고 있는 또 다른 친구의 얼굴, 가슴이 찡하고, 나도, 이렇게 5단에 감춰져 있던 배지를 탁 달아서 그 친구 보란 듯이 같이 반응을 해주곤 했어요.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세월호라는 사건 자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당신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관심의 징표인 것 같아서 그 배지를 그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같이 이렇게 웃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식의 연대는 비단 이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그 소위 유모차 부대라는 분, 어머님 한 분이 이제 변모 씨가 있는 단체에서 고발해가지고 아동학대죄로, 아동학대죄로 그래서 조사 참여를 네네. 받고 나는데 그분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지금 자기네들이 무관심해지고 하면 자기 아이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저도 조만간에 아동학대를 유모차 부대로 합류하면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우리 박변님, 예. 망명하셨나요? 예,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 원래 저희 바이버 썼잖아요. 예. 근데- 제가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 않고 있었는데 왜 밟아 썼습니다, 저걸. 예. 텔레그램도 지금 쓰고 있는데 예. 괜찮네요. 괜찮아요? 예. 그리고 200명 제한이 있어서 좀 그 큰 규모의 집단 톡이 안 됐는데 200명보다 더한 토크창을 열어놓고도 계셨던 겁니까? 만민 공동의 창 뭐 이런 거 있나 거기 봐요. 불려가는 창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 예. 근데 지금 그런 게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200명 제한을 풀어버리겠다고 텔레그램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네요. 이 대한민국에서 광장이 필요하다는 걸 텔레그램도 알게 됐나 보죠. 예, 그러게요. 텔레그램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전 좀 늦게 탄 편이에요. 늦게 탔는데 다들 막 환영 인사를 건네주신데 거의 동지 뭐 반갑소 막 이런 임시정부에서 만난 그러니까 제3국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동지들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그 모 정당 관계자분에 의하면 제가 그분들보다 늦었대요. 그 군 관계자 여러분들보다 늦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제부로 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다 대거 영급 이상의 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으로 갈아타셨다고 합니다. 참 지금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진짜. 그러게 이거 좌우를 막론하고 음. 나의 사생활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뒤져진다는 거는 되게 끔찍한 일이었던 것 끔찍하죠. 같아요. 예. 예. 우리나라는 좀 소비자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뭐 맨날 권력 눈치만 보고 아니면 소비자들 바보로 하는데 혼 좀 내줘야 돼요. 혼 좀 내줘야 예. 돼요. 오늘도 고생하시는 여러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 대표해서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세월호 저요?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어요. 뭐 마치 우리 민변 초대 손님 같아 진짜. 그러게요. 민변 변호사님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률가들이 또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이고 정상이죠. 이런 변이 있나 오늘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도 뵐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